학생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방 안엔 울림이 있나요? 울림이 성질 더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카트리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방에서 녹음을 해봤는데 소리가 너무 울려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올 때 이 방 하나는 완전히 제 작업실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막상 짐 정리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울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아무튼 언젠간 작업을 해야겠다고 맘먹고 있다가 셀프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서 방음보다는 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흡음 위주로 작업을 했고, 방음이나 흡음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렛츠 기! 먼저 제 방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작업실로 쓰기 위해서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가구라고 해봐야 뚫려있는 책상 2개와 선반 같은 게 저게 다예요. 이러면 빈집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방 울림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볼게요. 우선 이 방에서는 벽이 있어요. 벽 중에서도 통통 쳐봤을 때 석고보드나 합판 없이 그냥 콘크리트 내력벽인 상태로 있는 게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창문의 유리도 소리를 굉장히 많이 반사시킨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철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책상 뒤에 타공판도 철판이고, 이 조명이 철제인데 보면 진동을 엄청 많이 하죠. 제가 가끔 녹음을 했을 때 제 목소리가 팅팅 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보니까 여기서 반사가 되는 소리였어요. 우선 방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방 울림을 줄여주는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침대가 가장 좋았어요. 침대의 매트리스가 이 울림을 굉장히 많이 잡아줬고, 당연히 두꺼우니까 그러겠죠. 두 번째는 옷이나 두꺼운 이불이에요. 유튜브 검색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행거에다가 패딩이나 코트 같은 걸 걸어놓고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개서 방에 놔둬도 울림을 많이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가구예요. 이렇게 뚫린 가구 말고 옷장이나 책장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가구들 있죠. 그 안에 이제 물건이 들어있을수록 좋고, 이런 가구들이 많을수록 또 소리의 울림을 잘 잡아주고 있고, 마지막은 커튼이에요. 이것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커튼만 쳐서는 그렇게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창문 같은 경우는 막아버리면 햇빛이 안 통하기 때문에 커튼은 주름을 많이 잡고 2-3겹 정도에서 창문 쪽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내 방의 상태를 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를 조금씩 바꿔주거나, 이런 철제 같은 거는 한번 빼보고 커튼도 쳐보고 이불도 갖다 놔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 울림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업하기 전에 가구를 다 치우고, 여기는 빈 방이에요. 거의 동굴을 방불케 합니다. 먼저 제가 원래 사용하던 방의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커튼으로만 간단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상태에서도 약간 동굴에 있는 것처럼,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것처럼 소리가 굉장히 울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불과 커튼, 매트리스를 가지고 흡음 작업을 간이로 해놓은 상태고, 아마 이렇게만 해놔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방의 울림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들은 것처럼 그냥 방이랑 벽에다 이불을 두르고 매트리스를 세운 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유튜브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형, 동생, 누나가 외출했을 때 그냥 방을 바꿔버리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돼도 만족스러운데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덕구 자리 이불도 없는데. 그래서 자재들을 찾아보니까 요즘 접착식도 있고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전셋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손상시키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도배를 새로 해줘야 되고, 내 집도 아닌데 나갈 때 도배까지 해주면 또 돈 아깝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가벽을 치기로 했어요. 우선 방의 크기를 정확히 재고 도면을 그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각재를 이용해서 벽체를 세우고 이 안에 흡음재를 넣어주고 흡음 보드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벽체를 세우려면 원래는 벽에다 나무를 고정해야 되는데, 그럼 또 벽이 손상되죠. 그래서 이 각재들을 디귿자로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벽에 고정을 할 수가 없었고 석고보드를 치면서 나갈 때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석고보드는 생략을 했어요. 제가 사용한 건 30에 30짜리 각재인데 방음을 위주로 하실 분들은 이거 말고 30에 7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벽체를 더 두껍게 세워주고 안에다가 5cm 이상의 방음제를 꽉 채워줘야 방음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각재는 길이를 맞춰서 재단 주문했기 때문에 비쌉니다. 계획했던 대로 하나둘 조립을 해주고 한쪽 벽을 먼저 세워 볼게요. 나머지 각재도 모두 만들어서 디귿자의 구조물이 완성이 됐어요. 이어서 내부에 충진재를 채워줄 거고 요거는 원래 단열 충진재로 쓰는데 흡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럽게 안 잘리고 자를 때 먼지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분들은 이 목재의 간격을 사용하라는 방음재나 흡음재의 크기에 맞게 조립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현타가 옵니다.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후회가 밀려오죠. 누구는 팬티만 입고 가구 조립하면 조회수 100만씩 나오는데 나는 누구고 여기서 뭘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여러분은 제 팬티를 싫어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충진재까지 대충 다 채워놨고 이제 흡음보드로 마감을 해줄게요. 흡음보드의 재단은 충진재보다 쉽게 됐는데 이 망할 방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때 두 번째 현타가 옵니다. 방금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동창분 아들의 결혼식에 가고 있다고 하네요. 본인의 자식은 장가도 못 가고 주말에 방에 처박혀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엄마 생각도 잠시 쌓여있는 자재를 보면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두 번의 현타를 이겨내고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럼 나의 뻘짓은 누가 보상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우선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커튼으로만 간단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듣는 게 작업 후의 방이고 이 상태도 완벽하게 울림을 잡아내진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울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지금도 물론 순간적으로 큰 소리나 목소리에 굉장히 낮은 저음은 반사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더 좋게 하려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주일 정도를 사용했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제가 우선 이 나무를 3cm짜리 썼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가 3cm이기 때문에 내부 충진재가 2.5cm짜리를 구매했어요. 그거를 그냥 5cm짜리로 했을 걸 그랬나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한 게 이 폴리에스터 충진재인데 이거 말고 그냥 계란판 스펀지를 썼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아쉬움도 남긴 남아요. 서로 비교를 못 해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목재를 벽에다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대지 못했죠. 그것도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목재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틈이 많이 생겨요. 이런 틈으로 아마 소리가 들어갔다가 많이 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천정을 못한 것도 좀 아쉽고, 물론 제가 사용한 그 각재 높이를 낮추고 긴 거를 이용해서 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 처질 거고, 굉장히 위험하죠. 천장에 그런 식으로 작업하기엔 천장은 무조건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아마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어쨌든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고 나중에 제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간다면 더 두껍고 방음과 흡음 성능도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전문 업체에 작업을 한 후에 방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우선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울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상치는 못했는데 벽이 이뻐졌어요. 이렇게 서로 교체하면서 마감재를 대주니까 보기에도 좋고 뭔가 좀 인테리어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고 혹시 이렇게 작업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드릴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저는 또 놀면서 해갖고 이틀이 걸렸지만 오전부터 한다면 하루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 울림만 잡으려면 이렇게만 작업해도 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더 두껍게 하고 안에 넣는 방음재도 5cm 이상의 두꺼운 걸 사용하는 게 방음에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석고보드도 치고 문도 다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시중에 파는 방음제가 석고보드 크기에 맞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음을 하실 분들은 석고보드와 그 크기에 맞는 방음제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셀프로 하는 간이 작업이지만 방울림이 많이 제거돼서 지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방울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이!